수지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던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사고가 일어났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수지는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의식을 되찾은 건 일주일 후였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완전한 어둠이었다. 머리에 입은 심한 외상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다. 의사는 수술을 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퇴원 후 수지는 원래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디자인 일은 시각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어렵게 찾은 일자리는 중소기업의 전화 상담원이었다. 흰 지팡이의 의지에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부장인 김 과장은 수진을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장애인 주제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다반사였다. 더욱 끔찍한 일은 야근 시간에 일어났다.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면 김 과장은 수진에게 접근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쁘긴 하네라며 어깨를 만지고 점점 더 과감해졌다. 수진은 저항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늦은 시간 김 과장은 마침내 선을 넘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수진을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순순히 따라와라며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건물은 조용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 과장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그 남자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그분에게서 손 떼세요. 경찰 부를까요? 김 과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는 현우라고 합니다. 현우는 28살의 성실한 청년이었다. 낮에는 택배 일을,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부터 현우는 수진의 야근 시간을 체크하며 그녀를 보호해주기 시작했다. 현우는 수진에게 출퇴근길을 안내해주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수진은 현우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현우는 수진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말로 그려주었다. 오늘은 벚꽃이 정말 예뻐요.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워 보여요. 수진은 현우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저녁 현우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수진도 이미 현우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사랑을 약속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수진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새로운 수술법으로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술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었다. 현우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출도 담보가 없어 불가능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모으지 못하자 현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점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갔다. 폭력 조직의 돈 거래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현우는 수진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만 말했다. 수진은 현우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걱정했지만 현우는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드디어 수술비를 거의 다 모았을 때 사건이 터졌다. 현우가 전달하던 돈가방을 노린 경쟁 조직원들이 습격을 가한 것이다. 현우는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현우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절뚝거려야 하는 몸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것이었다. 현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수진이를 만나지? 그는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다. 병원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수진은 현우가 모아준 돈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된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현우였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렸다. 수진은 현우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3년이 흘렀다. 수진은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현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자원봉사로 양로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뜻밖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휠체어를 밀며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현우를 발견한 것이다. 현우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현우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현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 자신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감격했다. 수진이. 눈이. 정말 보이는구나.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현우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왜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현우는 자신의 흉터를 만지며 고개를 돌렸다. 이런 모습으로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현우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던 것, 수술비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것, 다친 후 수진을 피했던 이유까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위로했다. 바보예요.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다니.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 기적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현우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양로원에서 성실히 일하며 새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수지는 현우의 변화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다. 외모의 상처는 오히려 그를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현우를 걱정해주던 양로원 할머니들과 수진이 돌보던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참석해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현우는 양로원 일을 계속하면서 야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수지는 재활센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2년 후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수지는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현우는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저렸지만 아들을 업고 즐겁게 걸었다. 수지는 그런 현우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현우는 수진과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사랑이 마침내 밝은 빛 속에서 영원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